이번 시간에는 보일러 연료유 전환과 헤비 퓨얼 오일 퓨리파이어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특정 시나리오를 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내 전력 공급 현황을 보게 되면 1번 디젤 제너레이터가 운전 중이고 1번 발전기를 통해서 메인버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고 14바의 스팀을 만들어서 감압해서 7바의 서비스 스팀을 선내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일러의 연소에 사용되는 기름의 경우에는 DO를 사용을 하고 있고 선내 스팀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탱크나 히터에 히팅을 위한 스팀을 공급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HF를 사용을 해서 보일러에 점화를 위한 연료를 공급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관련된 부분을 조작해서 보일러 내의 메인 버너에 HF를 공급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거젤 보일러 HF 서플라이 펌프 1번과 2번 차단기를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440 피더 판넬 쪽으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넘버원 오거젤 보일러 F 서플라이 펌프 1번이 있고, 동일한 위치에 넘버 2 오거젤 보일러 F 서플라이 펌프의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를 온 시켜주고 보일러 FO 시스템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료를 공급을 하기 전에 현재 로우 퓨얼 오일 템퍼레처 비포 버너 쪽에 알람이 와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정된 온도는 62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62도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알람이 와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라인을 라인업을 해서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F 서비스 탱크로부터 연료가 공급이 되고 F02번 밸브를 개방을 해서 HF 서플라이 펌프 입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펌프에서 도출되어 HF는 히팅을 할 수가 있고 히팅을 통해서 연료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벙커 체인징 밸브를 통해서 DO를 사용을 할 것인지 HF를 사용할 것인지를 실렉션해서 선택을 하여 특정 위치로 개방을 해서 메인 버너 쪽으로 연료를 공급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HF 라인의 F07번 밸브도 개방을 해 놓습니다. 현재 HF 서비스 탱크의 탱크 온도가 71도로 히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현재 라인의 지금 온도가 71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히팅을 위한 온도는 다이아프램 밸브 위쪽에 있는 팝업창을 눌러서 오픈을 해볼 수가 있고, 이 템퍼레처 컨트롤을 통해서 온도를 특정 온도로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한 90도 정도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펌프를 스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로 놓고 2번 펌프는 오토로 두겠습니다. 자, 히터 내에 연료가 공급되는 걸 확인이 되면 스팀을 공급을 해서 가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HF 경우에는 현재 벙커 체인 실렉션 스위치가 지금 DO 쪽에 있기 때문에 가해준 압력 6바인 경우에는 프레셔 컨트롤을 통해서 다시 펌프 입구로 해서 순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80도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 60도 이상이 되니 로우 템퍼레처 알람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자, 템퍼레처 컨트롤러에서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지금 현재 94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94도가 되면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벙커 체인지 실렉션 스위치 경우에는 현재 메인 버너가 점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벙커 체인지를 하지 않고 메인 버너가 점화가 된 이후에 벙커 체인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우선 보일러의 스팀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와중에 전원 상태 등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내 전력은 50% 1번 발전기 50%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일러가 점화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퍼즈를 수행을 하고 있고, 파이러트 버너가 점화가 되었고, 메인 버너에 점화가 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인 버너에 점화가 됐을 때 벙커 체인지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도와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메인 벙커 체인지 이후에 메인 버너로 가해지는 라인의 내부에는 특정 기름 HF나 DO 한 종류의 기름이 차 있어서 두 가지가 섞여져서 추후에 점화 실패 등을 하지 않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DO 쪽 라인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DO 서플라이 펌프는 정지를 해 두겠습니다. 2번 정지를 해 놓겠습니다. HF로 한번 점화가 되고 현재 정지된 상태로, 이 이후로는 HF를 사용을 해서 메인 버너에 점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HF 서비스 탱크 양을 보니 현저한 수준으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8 세제곱미터의 유량을 가지고 있는데 20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선 HF 서비스 탱크에 기름을 보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HF 서비스 탱크에 기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HF 세트링 탱크에서 청정기를 통해서 HF 서비스 탱크로 보내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HF 청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선에는 현재 HF 청정기가 1번, 2번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편의상 1번 F5 퓨리파이어를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기 컨트롤러와 HF 퓨리파이어 피드 펌프 차단기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단기를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440 피드 판넬로 이동을 해서 맨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넘버원 퓨리파이어 피드 펌프 차단기가 있겠습니다. 두 차단기를 올려두고 청정기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펌프에 차단기가 올라와 있고 청정기 지역 컨트롤러가 차단기가 전원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청정 라인의 기름을 히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F 서비스 세트링 탱크로부터 출발한 기름이 HF 06번 밸브를 통해서 HF 퓨리파이어 피드 펌프로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F89번 밸브를 통해서 히터로 공급이 되게 되겠는데, 혹시 지금 1번 퓨리파이어와 2번 F 퓨리파이어가 동일한 모양의 또 동일한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1번 히터가 고장이 나든지 2번 히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 해당되는 것을 교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1번 HF 퓨리파이어 히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 2번의 히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F90 밸브를 열어서 2번 쪽으로 히팅을 할 수 있는 라인으로 공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라인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라인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펌프와 1번 히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F가 히터로 보내지게 되고 히터를 통하게 되면 3웨이 밸브를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웨이 밸브의 현재 우측의 LED 램프에 불이 점등이 돼서 현재로는 다시 세트링 탱크로 리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정기로 보내지게 되는데, 아래쪽을 3웨이 밸브가 개방이 되게 되면 청정기로 가해지게 되고, 청정을 한 기름이 사이드 글라스를 통해서 서비스 탱크로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게, HF 퓨리파이어를 피드 펌프를 스타팅을 하고 히터를 공급을 했을 때 온도 변화가 혹시 생기지 않으면 청정과 관련된 전 라인업이 안 됐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정하고 난 이후의 라인까지도 전부 라인업을 해 두길 바랍니다. F94번 밸브도 개방을 해놓게 되면 이때의 온도가 히팅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기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정기에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 자동 실렉션 스위치는 우선 매뉴얼로 놓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청정기가 회전을 하게 되고 전류 게이지가 최대한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DO 청정기와 F 청정기의 큰 차이라고 보게 되면 컨트롤 판넬상에 온도 컨트롤러가 온도 표시가 있는 거와 없는 거와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운전 방법은 DO 청정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 DO 청정기와 함께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청정기의 회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나면 점점 전류가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류가 감소해서 청정기의 속도가 정상 속도에 이르게 되면 노멀의 LED 램프에 불이 점등하게 되겠습니다. 자, 점등이 되게 되면 3A 밸브를 통해서 HF를 청정기 내부로 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선 저압수와 고압수를 통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저압수를 공급을 해서 바울로 청정기 내부를 밀폐시키게 되겠습니다. 고압수를 통해서 봉수, 실링워터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실링워터가 내부를 가득 채우고 오버플로우가 되면 봉수의 공급을 멈추겠습니다. 다음에 HF를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피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LED 램프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100% 압력 범위가 알람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압력의 범위에 있도록 조절을 합니다. 로우 알람이 1.5바 이하, 하이 알람이 2.5바 이상이기 때문에 1.5바와 2.5 사이에 운전이 되도록 조정을 해 놓습니다. 자, 청정이 돼서 HF가 서비스 탱크로 향하는 모습을 사이드 글라스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로는 자동 운전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토로 갖다 놓게 되면 아래쪽 저압수의 하단의 매뉴얼 밸브 FW32번 밸브는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저압수를 공급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렉션 스위치를 오토로 놓는 순간 솔레노이드 밸브도 개방이 되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이 되고 두 개의 밸브가 한꺼번에 같은 역할을 한 두 개의 밸브가 한꺼번에 열려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FW32번 밸브는 닫아 놓도록 합니다. 다음에 디슬러지 사이클 시간을 적절히 조정을 해 놓습니다. 현재로 2시간마다 슬러지를 배출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2시간이 되면 FW73번, FW74번 솔레노이드 밸브가 적절한 간격으로 동작해서 디슬러지, 내부의 슬러지를 배출하겠습니다. 자, 또한 HF 청정기 경우에 그래버티 디스크 내부가 설치가 되는 그래버티 디스크의 직경을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선정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아이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노그램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눌러보게 되면 현재 사용된 청정기의 비중판에 직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된 직경은 76mm짜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76mm짜리를 선정을 해서 사용되는 이유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의 비중과 그 다음에 HF에 가해준 온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름을 청정하느냐의 통일함과 관련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선정된 직경은 76mm가 되겠습니다. 비중이 0.991인 기름을 98도로 히팅을 해서 1.5톤 정도를 청정을 하게 되면 76mm를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읽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게 기름의 비중과 관련된 데이터 값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의 X축에 해당되는 값이 가열 온도가 되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피드레이시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고 이 세 개의 이 좌표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운데 있는 비중판의 직경을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리어를 하고 현재 비중과 관련된 0.98, 98도, 1.5톤에 해당되는 직경은 77.5mm짜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변경이 돼서 보게 되면 0.97의 비중이 되면 79mm로 직경이 넓은 비중판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0.96짜리를 쓰게 되면 81mm짜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 0.95짜리는 81mm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변수를 변경을 해서 선정한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0.95로 하면 이 0.95 라인을 쭉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온도와 관련된 각 98도가 0.95 그래프와 만나는 지점에다가 점을 찍게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으로 선을 이어서 이 끝단에 해당되는 지점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피드레이크와 관련된 1.5톤 이 지점에 점을 찍고, 직선 자를 쭉 해서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위치해 놓게 돼서 지나가는 이 라인에 만나는 지점이 결국 비중판의 직경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끝단에 해당되는 점하고 1.5톤 이어보게 되면 81mm짜리 직경이 되겠습니다. 온도를 좀 더 낮춰보게 되면, 자, 온도 90도로 낮춰보게 되면 90도로 낮춰도 81mm짜리 선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통유량을 좀 늘려보게 되면 1.5톤을 2.4톤으로 늘려보게 되면 늘려도 81mm 정도로 선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값 중에 가장 민감하게 동작을 하는 게 이 기름의 HF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F의 비중 변화가 결국 청정기에 청정하는 비중판의 직경에 굉장히 예민하게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기름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벙커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련된 내용들을 변수를 변경을 하면서 해당되는 비중판의 크기 변화에 대한 경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청정기 운전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